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들 정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은 견조하게 가면서 2차 전지가 워낙 뜨겁게 가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하죠.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히 좀 불안감을 주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반도체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세고요. 소부장은 조금 흔들리는데 이 내용 좀 해석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불확실한 요인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거죠. 네. 그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틀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맘때쯤엔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의 각도를 무디게 하거나 좀 잠깐 기다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한 건 맞고요.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미국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굳이 지원 안 받고 우리가 좋은 곳에 투자하면 되는데 미국의 자국의 산업의 그 내재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뻗당긴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좀 시간을 벌면서 협상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은 그래서 그 불확실성하고 협상 여지에 대한 체크를 해나가는 한 2, 3개월 동안은 눈치 작전을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은 일단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네네. 미국 기업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또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내용만 보면 되게 정말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좀 불확실성이 이거죠. 네. 돈 많이 벌면은 지원 받아서 혼자 갖지 말고 나눠 갖자. 예. 이제 웃긴 건데 그러면 돈을 못 벌면은 사이클 주식이니까 1억 벌다가 생각보다 5억을 벌었으면 나눠 갖자. 근데 만약에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2억이면은 그러면 손실을 같이 부담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남는 거 혼자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까지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너네 공장 가서 볼 테니까 다 보여달라.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 측면에서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느냐. 네.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돈을 쉐어하는 거는 조금 찝찝하지만은 좀 그 여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20%인지 30%인지 50%인지 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자사주라든지 디비덴드 배당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좀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정보 공개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건 좀 있다 하는 거니까 그 여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향후 10년간 우려 대상국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하는 거를 제한하겠다고 우리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들이 꽤 크잖아요. 근데 새로운 투자가 그렇죠. 안 된다. 그죠? 미국 말고 다른 거는 중국이죠. 그러니까요. 중국에 우리 공장에 우리 생산에 한 30-40%가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근데 이제는 1년 유예됐죠? 예. 근데 10월까지라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1년 더 유예하면서 시간을 벌까?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걸로 좀 비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고착화되면은 엑시트해야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 이게 옆집 이사가는 것도 아니니까 출구 진행 과정 속에서 반도체,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수급이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많아서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적자인데 오히려 연말 내년도 들어갔을 때 메모리가 공급이 초과되는 정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부메랑 나쁜 게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사실 더 큰 거는 향후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미국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메모리의 공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쁜 거는 아니다.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 산업의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돌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아직 아니고 그런 이제 반도체 업황에 관한 게 있고 오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책적인 건데요. 이건 사실 보니까 시간 끌기를 하면서 밀당하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또 기다려야 되네, 그죠? 네. 그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를 회수해 가느냐면서 얼마를 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돈이 얼마 이거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당장에 삼성이 투자하기로 게 이게 비메모리죠. 근데 이제 내후년도에 생산하는 게 이제 20조 넘어 투자하는데 투자 속도 늦출 수 있죠. 그 다음에 너네가 요구하는 제품이 아니고 다른 걸로 섞어서 갈 것처럼 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삼성이 골치가 아프긴 아픈데 네. 일단 다음 달에 1분기 실적 나올 때 이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이 아마 거기서 여하간에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맘때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뭐 덜 빠져. 그래서 재고가 완화돼. 그러면 주가는 2분기 지나기 전에 올라야 돼. 만약 그런 분위기였다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자제하고 좀 기다려봐. 이런 어떤 사인이 될 수는 있는 거죠. IRA하고 똑같은 거죠. 뭐 IRA에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것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눌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돌파구를 계속 밀당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라오니까요.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정책적인 노이즈는 있다. 그러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뭐 삼성하이닉스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부정적입니다. 네. 뭐 실제 계산은요.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 해봤자 그거 뭐 받는 거 해봤자 뭐 2조 1조밖에 안 돼요. 한 해 돈을 많이 벌 때는 100조 50조 버는 회사고 네. 적어도 20조 버니까 1, 2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빠져나온다 하면은 중국에 빠져나오는 시점이 시작이 되면 언제 될까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도 사이에 빠져나오는 걸로 조금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가 중국에 각각 낸드 디램의 마켓시어를 차지하는 거 보면은 그게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한 10%만 빠져나와도 시장에는 한 2%의 공급이 줍니다. 그 2% 공급이 줄면은 그만큼 가격이 덜 빠지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게 일단 부정적이지만 네.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단 이렇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마음 놓고 못 하겠죠. 중국을 만약에 덜 투자하면은 다른 데 어디 더 투자해?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은 투자한다 그랬는데 테일러 공장 그걸 얼마나 빨리 해?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 보니까 소부장제가 못 가는 거예요. 소부장제가 그럼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웬만한 대체로 소부장 반도체 장비건 소재건 간에는 주가가 뭐 하향되는 건 아니지만은 올라가는 속도는 좀 계속 체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게 네네. 많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이 조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쪽에 더 몰리는 수급이 거죠. 쏠릴 수 있는 형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도 있다. 네. 그래도 뭐 소부장제 중에서 한두 가지 있으니까 오늘 거기서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심리가 조금 눌려 있죠. 소부장도 다 가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를 들면 삼성이 향후 투자할 뭐 기업으로 거론되는 뭐 이런 기업들 네. 뭐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았거든요. 오늘 그러면 소부장 가운데 네. 한 종목 기업 주목할 기업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주가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주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그래봤자 지금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네. 저스템이라고요.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올라다가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현대차 증권이 우리 3월 1일 날 이 직전에 리포트 쓴 게 있더라고요. 네. 뭐 하는 거냐? 반도체는 웨이퍼입니다. 네. 근데 웨이퍼를 담아놓는 담아놓는 용기가 있고 담아서 실제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로 이동할 때 이동하고, 네. 이동시켜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장비들에서 웨이퍼를 다루다 보니까 웨이퍼를 잘 다뤄야 되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게 습도, 온도 관리예요. 예. 그래서 웨이퍼가 들어있는 어떤 그 용기 안에서 습도를 최적으로 낮추어서 그래서 불량품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른바 N2 펄지라는데요. 네. N2는 질소죠. 그러니까 질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질소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웨이퍼 안에 있는 웨이퍼 옆에 있는 수분이 4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 5% 내려가면은 그만큼 수율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 수율이 이게 회사 얘기로는 한 2%포인트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반도체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큰 거죠. 예. 네네. 그래서 N2 펄지가 뭐죠? 숙청, 제거 그런 뜻이거든요. 질소를 넣어가지고 습도를 떨어뜨려서 그 잔류 가스 같은 거를 제거해주면서 습도를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진 않죠. 아직은. 왜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이 공정 중에서 이렇게 N2 질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습도를 낮추는 그런 채용률이 아직은 50%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70% 80%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삼성 하이닉스에서 마켓쉐어가 80%고 마이크론에서 70%니까 메모리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탄한데 아직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작년에 매출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500억 정도에
한 영업이익률 10% 중반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하나 있는데 동시에 말씀드리는데 네. 애널리스트가 커버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올해 상반기 숫자는 애매하지만은 방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웨이퍼를 만들고 이송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원익 계열들에서 그런 회가 있잖아요. 원익 뭐 커츠 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그 습도를 조절해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능을 높이는 그런 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저스템은. 네. 근데 좀 이름이 생소한 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작년 10월 말에 맞습니다.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생소한 건데요. 이제 이런 뭐 수급이나 이런 이슈들을 딛고 새로 이제 좀 제대로 분석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나 뭐 밸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보시면은 네네. 실적이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회사에서 아까 본 건 애널리스트는 올해 한 700억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24,000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상반기는 좀 불투명해요. 올해 상반기는 삼성하이닉스가 다 투자를 좀 더 적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년 상반기가 좋아서 올해는 좀 성장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본격 성장해서 제가 봤을 때는 600억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 500억 중반에서 600억대니까 성장은 하는데 상반기는 성장이 불투명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주가가 9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제는 사실은 우리 시장이 지금 13배니까 장기 성장성이 확보되면은 13배에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13배는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한 650억, 내년에 한 800억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목표는 한 11배 정도에서 10배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 업사이드가 한 만 원 중반에서 만 원 후반대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반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회사가 투자자 대상으로 어떤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만 원 초반대에서 만 원 중후반대를 바라본다면은 괜찮은 성장주 작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걸 봤고요. 그 가운데 소부장 가운데 특별히 또 그렇지만 주목해 볼 기업은 있다는 거죠. 저스템이라는 기업을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